안녕하세요. SGS 매니저 구혜빈입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화제의 중심에 선 선수가 있죠. 바로 파리 생제르맹의 킬리안 음바페 선수인데요. 뛰어난 축구 실력으로 많은 구단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부자 구단 알힐랄도 무려 1조 원의 연봉을 내세우며 음바페와 1년 계약을 추진하고자 했죠. 하지만 음바페가 알힐랄 관계자들과의 만남조차 거부하면서 운전박대했다는 소식이 팬들에게 전해져 놀라움을 안겨줬었는데요. 유력한 행선지로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선망했던 레알 마드리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 사이에선 음바페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트로피다 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1조 원의 오일머니를 제쳐두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희망하는 음바페가 선망하는 레알 마드리드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레알 마드리드는 명실상부 축구 역사상 최고의 명문 클럽이라고 할 수 있죠. 라리가 리그와 UEFA 챔피언스 리그, 피파 월드컵의 최다 우승은 물론이고 피파 20세기 최고 클럽 선정 등 수많은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레알 마드리드는 유럽 전역을 통틀어 리그 우승을 무려 35회나 기록하면서 유럽 4대 리그에서 가장 먼저 30회 우승을 돌파한 팀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클럽 위의 클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지만 레알 마드리드에게도 라이벌은 있었습니다. 바로 숙명의 라이벌 바르셀로나입니다. 스페인 프리메라 리그에선 이 두 팀이 하는 경기를 스페인어로 엘 클라시코라고 하는데요. 팬들이 이 경기에 얼마나 진심이냐면 시즌 1위를 하고 있던 팀이라도 엘 클라시코를 졌다는 이유로 감독 자리가 흔들릴 정도라고 합니다. 전통의 승부라는 뜻을 가진 엘 클라시코, 그 뜻마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언제부터 그들의 라이벌 관계가 시작된 걸까요? 라이벌 관계가 시작된 건 약 2000여 년 전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마드리드가 속한 카스티아 왕국과 바르셀로나가 속한 카탈루나 왕국이 탄생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두 왕국의 왕들은 결혼으로 합쳐져 아라운 연합왕국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히 통일된 왕국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분리되며 계속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에 따른 문화와 전통의 차이는 커졌고 이후 식민지 개척이 시작되면서 경제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카스티아 왕국은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고 지중해 무역을 주로 하던 카탈루나는 빈곤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중 카르 5세가 아라운 연합왕국의 왕으로 즉위하자 카탈루나를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반란군은 무참히 저지되었고 카탈루나 의회가 폐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카탈루나어의 사용까지 금지됩니다. 그렇게 중앙정부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된 카탈루나. 하지만 이후 무역을 하며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면서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FC 바르셀로나를 열렬히 응원하며 독립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었고 시간이 지나 카탈루나 공화국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대립해온 두 나라는 결국 충돌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그 충돌이 바로 스페인 내전입니다. 스페인 내전으로 권력을 잡은 인물은 다시 카스티아 쪽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란시스코 프랑코였는데요. 그는 스페인 모든 지역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카탈루나어의 사용까지 금지시켰습니다. 또 FC 바르셀로나의 엠블럼을 교체하며 축구까지 지배하며 나섰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구강컵 준결승전에서 맞붙게 됩니다. 이에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이를 갈며 분노의 축구를 보여주었고 바르셀로나는 1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3대 0으로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뒤인 2차전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는 11대 1이라는 처참한 스코어로 지게 되었는데요. 2차전이 열리는 날 바르셀로나 선수들의 약고름에 프랑코의 부하가 찾아와 경기에서 이기면 모두 죽여버린다는 협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축구협회에서는 2차전 경기를 무효로 선언했지만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 사이가 더욱 틀어져 버리는 계기가 되고 말았죠. 이러한 싸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로 전통의 라이벌 엘 클라시코가 된 것이죠. 앞선 내용만 살펴보면 레알 마드리드는 스페인 내전에서 아무런 시련 없이 창창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스페인 내전 및 제2차 세계대전까지 발발하며 레알이라는 칭호를 쓰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레알이라는 칭호는 1920년 스페인 구강컵 축구대회에서 알폰소 13세에게 인정받아 쓰게 된 칭호였죠. 하지만 그들에겐 또 다른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홈구장이었던 에스타디오 데차마르틴이 파괴되고 선수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남은 선수는 고작 4명이 되었던 건데요. 결국 전쟁이 끝나고서야 클럽은 다시 레알 마드리드라는 이름과 엠블럼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구단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라리가 1942년 시즌에서 12개의 팀 중 11을,
1947년 시즌에서 14개의 팀 중 11위를 기록하며 간신히 강등을 피했습니다. 이러한 순위는 구단 역사에서 두 자리 순위를 기록했던 단 2번의 시즌일 정도로 정말 힘든 시기였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43년 산티아고 베르나베우가 회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유소년 시절을 선수로 있었는데요. 이후 석유와 철강석으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구단을 사며 레알 마드리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부임 이듬해인 1944년부터 지금의 홈구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스타디움을 건립하며 시설을 바로잡았습니다. 이랬던 그는 1978년 사망할 때까지 무려 35년 동안 회장직을 역임했는데요. 그는 병세로 쓰러져 있는 와중에도 창단 75주년 소시오 총회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라는 말을 서포트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레알 마드리드를 정말 아꼈습니다. 한편 레알 마드리드의 황금기도 베르나우가 회장이었던 시절이었는데요. 베르나우는 회장이 된 후 알프레도 디 스테파뇨, 프란시스코 헨토, 레이몬 코파 등 당시 스타급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그 결과는 만족스러웠는데요. 1953년 라리가에서 21년 만에 우승하며 전성기의 출발을 알렸고 1955년부터 유러피언컵의 5연패를 달성하게 되죠. 이에 그치지 않고 레알 마드리드는 세계 최정상을 가리는 인터컨티넨탈컵에 참여했고 결승전에서 만난 시에 페냐로를 1, 2차전 합계 5대1로 승리하며 초대 인터컨티넨탈컵 트로피까지 얻게 됩니다. 이 시기에 레알 마드리드는 11시즌 동안 라리가 8회, 유러피안컵 5회, 코파델레이와 인터컨티넨탈컵 각각 1회 우승이라는 역사의 길이 남을 대업적을 이룩했는데요. 이에 저승사자 군단이라고 일컬어지면서 전 유럽을 공포에 떨게 만들며 지금의 레알 마드리드를 만들게 되었죠. 이후에도 레알 마드리드는 암흑기와 황금기를 거쳤습니다. 특히 2009년 숙명의 라이벌 바르셀로나에 메시가 등장하면서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 페레즈 회장은 발롱도르를 수상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최고 이적료로 데려오면서 맞서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알폰소와 벤제마 등 스타 선수들을 집결시켰고 FC 인터밀란의 트래블을 이끈 조세 뮤리뉴 감독까지 끌어들이면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호날두와 무리뉴가 버티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드디어 챔스 16강 징크스를 깼고 코파델레이를 18년 만에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르셀로나를 꺾고 라리가 최다 승점 100점을 기록하며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은 레알 마드리드와 그의 라이벌 바르셀로나가 언제부터 경쟁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황금기와 암흑기를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낱낱이 알아봤습니다. 구단에 대해 알수록 레알 마드리드는 아주 단단하고 꾸준하게 성장한 팀인데요. 바로 이 점이 킬리안 음바페를 사로잡은 원인 아닐까요? 비록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지는 아직 확실해지지 않았지만 음바페 선수가 그의 우상인 호날두가 뛰었던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게 될 모습 참 기대되지 않나요? 레알 마드리드와 음바페의 더 큰 성장도 저희는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소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럼 안녕!